여러분, 코인 거래소 줄폐업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이렇게 됐을 때 670만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코인 거래소에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9월 24일까지 신고해라.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아서 우리 코인 거래소에서는 어느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어서 앞으로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신고하라.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쉽게 말하면 공식적으로 코인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인 거래소가 여러분 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요 실명 거래를 제대로 확보한 데가 드물어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 ISMS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인터넷진흥원에 신청해서 인터넷이 표준이 됐다 하는 증명이나 다름없는 건데요. ISMS 인정을 획득하거나 혹은 획득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실명 계좌를 받은 코인 거래소는요. 겨우 말입니다. 4개예요. 4개.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 4대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면 실명 계좌도 받고 ISMS에 대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6개는 ISMS 인정을 획득을 했고 13개는 지금 인정 심사 중이고 나머지 46개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신청도 안 했어요. 신청도. 이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진흥원 같은 데서도 ISMS 인정하기를 좀 꺼린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고는 9월 24일 임박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국 한국 블록체인 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인 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인데 이 협회에서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다수 거래소가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못했다. 결국은 존폐 위기에 섰고 줄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절박한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저는 참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단속을 잘했어야 돼요. 정리를 잘했어야 돼요. 이게 법정으로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사실상 방치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투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거래가 일어나고 시장이 만들어졌는데도 정부가 나 몰라라 했다는 것은 저는 정부가 솔직히 책임 방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원칙을 세워서 저는 대응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풀어놓고 너네 이제 안 돼.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 여기 지금 계산한 것은 몇 개인가요? 33개 79개네요. 79개 79개지만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어떤 데는 뭐 230개 된다고 했던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 40개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제대로 판단도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명 인정 계좌를 못 받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2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2개는. ISMS 인정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실명 계좌는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고요. 사업자 신고를 해야지만이 기존대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ISMS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게다가 실명 인정 계좌를 발급받은 것은 4곳뿐이고 참 이러면 결국 투자자들은 또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6월 말 기준으로 코인 암호화폐 투자자 엄청 많습니다. 676만 8,078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2020년만 하더라도 2020년 말만 하더라도 133만 6,425명이었어요. 저는 2021년이 들어와서도 빨리 이게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값은 폭등하죠. 벼락거지는 많이 양생이 되죠. 여기다가 B2 연끌 늘어나지요. 그러니 나도 주식 코인 투자해서 한방에서 집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늘어났던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단도리를 잘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676만 8,078명의 투자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한 돈 4대 거래소만 지금 예를 들으면 7조 8천억 원이거든요. 예치금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저는 이 충격도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대출을 긴급 중단하고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기에 암호화폐 투자도 또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금융위기의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그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암호화폐라는 건 애초에 이게 정책적 이슈가 저는 컸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적 이슈로 먼저 가다듬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몰라라 팽개칠 것이 아니라 잘 가다듬어서요. 이게 뭐 싱가포르처럼이든지 뭐 일본처럼이라든지 뭔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요. 답답합니다.